예,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 서주원입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로 인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2020 드림파크 자원순환 포럼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포럼을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과 준비하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등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친환경 산업 활성화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드림파크 자원순환 포럼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우리 공사와 업계 그리고 학계 전문가 등 민관학이 협력하여 자원순환 사회를 이끄는 기술 교류의 장으로 선제적인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창립 20주년을 맞아 수도권 매립지의 변천 과정과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방향, 음식물 폐기물 관리 정책 방향 등 뜻깊은 주제들을 비대면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2020 드림파크 자원순환 포럼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원순환 사례를 여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준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폐기물협회 회장 오길조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20주년 드림파크 자원순환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서주원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992년 수도권 매립지의 탄생은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가 오픈 덤핑에서 위생마루로 전환되는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 발전에 공사가 항상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자연성 폐기물 연료와 하수슬러지 자원화, 음식물 폐수 바이오가스 등이 공사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임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주민분들의 협조를 통해 공사는 매립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화 시설의 설치와 운영 노하우를 갖춘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의 역할이 자원순환 정책의 싱크탱크와 실행기관으로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중지와 매립 제로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화, 고용연료 제조 및 소각을 통한 에너지와 소각재 재활용 등의 관련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공사가 자원순환과 매립 제로화의 메카로 세계 그 명성을 떨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는 협력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주민들이 폐기물 자원화 시설과 처리시설을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인식하는 핀피 시설의 성공 모델을 공사가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드림파크 자원순환 포럼을 통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큰 성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을 발표할 정시홍 부장입니다. 발표 순서는 수도권 매립지의 조성 및 공사 태동,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주요 사업,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역할과 한계,
공사 창립 20주년 미래사회로 가는 전환점,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조성과 공사 태동입니다. 난지도 매립지가 포화되고 인천시, 경기도 또한 매립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1987년 김포지구를 매립 부지로 선정하고 89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92년에 수도권 매립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조성 당시에는 3개 시도 중심으로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을 만들어 2000년까지 운영관리해오다 폐기물 처리의 전문성 제고와 합리적 운영체계 정비 목적으로 1999년 이미경 의원께서 국가공사 설립을 대표 발의하셨고 2000년 1월 공사법 제정으로 같은 해 7월 22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주요 연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992년 수도권 지역 발생 폐기물이 처음 반입되기 시작했고 2000년 1매립장 사용 종료와 함께 2매립장이 사용 개시되었습니다. 2006년 50메가와트 매립가스 발전 시설을 가동하게 되었으며 2008년 하수 슬러지 해양 투기 금지에 따른 육상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하수 슬러지 자원화 1단계 시설을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폐기물 매립 시설 검사 기관 및 폐기물 분석 전문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2년 하수 슬러지 자원화 2단계 시설 준공과 함께 드림파크 골프장을 개장하였고 2014년 수도권 매립지 내의 골프장과 수영장, 승마장을 조성하여 인천 아시안게임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OECD 환경성과 평가단으로부터 수도권 매립지가 성공적 모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2018년 제2매립장 매립 종료와 제3-1 매립장 사용 개시를 하였고 2020년 침출수 무방류를 위한 환원 정화 설비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간 폐기물 전문기관으로서 수도권 매립지의 적정 관리와 폐기물의 자원화, 에너지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 등 다양한 수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주요 사업입니다. 공사는 통합 반입 관리 시스템, 운반 차량 등록 서비스 등 체계적인 반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매립장은 2000년 매립을 종료한 이후 친환경 골프장으로 조성하여 사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제2매립장은 2018년 매립 종료 후 사후 관리를 위한 효율적 이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제3-1 매립장은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매립가스를 포집하기 위해 생활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을 분리 매립하는 등 친환경 위생 매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매립장과 자원화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폐수는 지속적인 처리 공정 개발 등을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등 현대적 관리 체계 속에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침출수 무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매립장 조기 안정화 및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등 그간 처리, 배출 개념이었던 침출수 처리의 패러다임을 순환과 재이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09년 정부의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대책에 따라 폐자원 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 시범시설, 슬러지 자원화 시설, 은폐수 바이오가스 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여 폐기물 자원화 에너지화 촉진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지 안정화, 주변 환경 개선, 매립가스 에너지화, 대기질 개선, 폐자원 에너지화 등 현장 중심의 기술 개발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사업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환경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폐기물과 관련하여 자체 그리고 국책, 민간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허 18건을 포함 106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해외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30건의 해외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러시아, 베트남 등 5개 국가를 대상으로 환경 플랜트 타당성 조사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협력을 위해 체계적인 상생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주민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수도권 매립지를 지역 주민의 힐링 공간인 드림파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역할과 한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국가 폐기물 문제의 해결사로서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수 슬러지 및 음식물류 해양 배출 금지 등 국가 폐기물의 현안 발생 시 폐기물 정책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여름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폐기물이 대량 반입되고 메리가스 포집관로 노후화까지 겹쳐 심각한 악취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 차례 큰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이때의 경험은 공사의 환경관리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는 매립장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침술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전환하여 선진화된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한계입니다. 그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대규모 매립장 및 폐기물 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며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공사의 축적 기술을 전파하여 폐기물 관리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나 공사법에 명시된 공사의 사업 범위가 인천시 서구 수도권 매립지로 한정되어 있어 이런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공사법 개정을 통해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사의 또 다른 한계로서는 대체 매립지 조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015년 환경부, 서울, 인천, 경기도가 참여하여 합의한 사자 합의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사자 합의에 따르면 현재 3-1 매립장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추가적으로 잔여 부지 106만 제곱미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있는 공사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과 대체 매립지 조성에 주도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공사의 미래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공사 창립 20주년 그리고 미래사회로 가는 전환점입니다. 공사는 설립 이후 20년 동안 지속 성장을 거듭하여 매립지 운영 관리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3개 시도,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자원순환 사회 실현 선도와 친환경 매립 체계를 구축하는 등 폐기물 처리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난 7월 22일 공사 창립 20주년을 맞아 각계각층의 제언이 있었습니다. 몇 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님께서 매립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하며 공공의 가치에 기여하고 공사의 수준 높은 기술 노하우를 지자체 및 전 세계에 전파해 달라 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나아가 세계화, 상생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공사가 되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신 김정욱 교수님께서는 K매립지로 세계적인 선도기관이 되어달라는 주문과 인천광역시 강원모 부의장님께서는 수도권 매립지는 대한민국 자원순환 정책의 바로미터이므로 수도권 매립지 운영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의 대전환을 유도해 주길 제언해 주셨습니다.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입니다. 현재 국내외 동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및 생활 방식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공사는 정부 정책의 능동적 대응 체계 마련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일하는 방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사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비대면 업무 혁신 세 분야에
세부 이행 과제를 설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는 산무 매립장 실현, 미래 대응 혁신, 상생 소통 동반가치, 청렴도 우수 등급 등 핵심 추진 과제 이행을 통해 친환경 매립 중심 자원순환 체계 구축, 미래 성장 동력 지속 확보, 국민 신뢰 중심 사회적 가치 선도,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 혁신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전문 기관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20년보다 앞으로의 30년, 50년이 더 기대되는 공사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김정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도 드림파크 자원순환 포럼 축하드리고요. 패널 토의자로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20주년을 아마 올해가 기념하는 해 같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해왔던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아마 큰 역할 기대가 큽니다. 제 생각에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앞에 발제에서도 나왔듯이 공사의 그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을 보면은 공사의 지금 목적, 책무 등이 상당히 제한적이죠.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위상이나 그 규모를 볼 때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죠. 특히 그 역량을 잘 홍보를 하고 국내외에 알려서 국내외 사업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제반 환경들이나 조건들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공사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조건이 갖추어지기 전에도 우선 공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경험과 역량을 잘 포장을 하고 잘 알려서 국내외에 잘 알려서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 또는 그렇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 준비를 하고 수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도 자연히 따라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어떤 국내외 역량 표출, 표현 이런 것들을 우선 당부드리면서 20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박진원 교수입니다. 물론 제 전공이 환경에너지 쪽인데 제가 환경부에 또 일도 좀 해봤고, 그래서 오늘 수도권 매립지 공사 20주년 기념회에 체험해서 제가 한 말씀 하게 돼서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매립지가 역사가 20년이라 그랬는데 제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을 한 4, 5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 거기가 마주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1980년도에 이사를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질병에 걸릴 정도로 심각했다. 지금 다 은퇴를 하셨지만은 거기 과장님들은 뭐 한 30년 가까이 근무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국립환경과학원이 캠퍼스가 되어 있어요. 옛날에 그 험하던 것이 그 비례해서 이제 수도권 매립지도 아주 뭐 공원화가 되고 그 많은 쓰레기 도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도 개선되었겠지만은 그 예를 가지고 엄청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수도권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만의 키워드예요. 그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써올 게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것이 인구의 절반이 사는 건데 수도권 매립지가 그 절반의 인구의 폐기물을 처리를 대부분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영토가 조그매요. 그런데 그 영토가 얼마나 작은지는 우리나라하고 수준이 맞는 저 선진국하고 비교해봐도 뭐 독일의 5분의 1, 일본의 3분의 1, 뭐 프랑스의 6분의 1, 하여튼 우리나라가 작아요. 조그만 나라인데 아주 컴팩하게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수출이 무역의 뭐 한 그 GDP의 70%를 수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화가 대단히 발전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는데 다른 분야들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환경 분야만은 두각을 아직까지 못 나타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수도권 매립지만은 그 키워드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에서도 내놓을 수 있는 그 명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매립지의 역사가 엄청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처리 위에도 자원화 시설이 들어가고 그 우리나라의 그 폐기물 정책에 뭐 있잖아요. 그 종량제 처리하고 또 음식물 분리수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한 핵심적인 정책이 들어가가지고 많이 개선이 됐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 매립지는 이 수도권의 그 사람들을 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영위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대책을 발전 방향을 보니까 25년도에 이게 이제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료 이후가 아직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거기 이 폐기물의 매립량이 자원화 그리고 소각의 확대 이런 걸로 발행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 1매립지인가 하여튼 골프장 지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아주 자연 친화적으로 그 종료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보기를 드러난 거예요. 난 그것이 왜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매립지 이제 지금 매립지에 가보면은 여전히 차량이 많고 험한 느낌이 들지만은 옛날보다 많이 개선됐다는 거는 분명해요. 그럼 앞으로 더 어떻게 나아갈 거냐 할 때는 그 매립량이 줄어들고 좀 더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이제 1매립지하고 조성이 끝난 주변에 주택을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좀 황당하게 보일지 몰라도 20년 뒤에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수도권 매립지는 우리의 그 수도권의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같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루빨리 이 수도권 매립지의 그 계속 연장이라든지 방향이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어디 가서 수도권 매립지와 같은 그런 지형과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매립 여력이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환경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토에서 좁은 나라에서 환경 산업에 대해서의 이슈는 부족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이런 거 있는 문제에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선진국이 한 것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을 2배, 3배 더 집어넣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땅 한 평이 독일의 땅 한 평과 같지 않습니다. 그 아까 내 평수 좀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컴팩하고 산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처리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 그걸 연장을 못 한다는 것이 다 그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 뭐 시장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 주민들에게 충분히 혜택이 돌아가고 그 매립지가 있어서 좋았다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재원과 기술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 이런 넣어가지고 해결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가 계속 발전을 하고 수도권 매립지는 매립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아마 한 50년은 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계속하고 그 매립지를 더 또 재개발하는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폐기물 에너지의 자원화와 맞물려 가지고 점점 더 자원화가 계속되고 매립량은 줄이면서 수도권 매립지가 세계적인 명소가 되기를 바라바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2020년도 수도권 매립지 드림파크 자원수단 포럼에 대한 이제 주제 패널로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패널 홍보 자료를 제가 충분히 읽어보고 토론할 내용을 이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 공사 역할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사법에 보면 이 그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시 서구로만 한정돼서 법에 이제 영향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새로 조성을 해서 서구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사의 어떤 사업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법을 개정을 할 때 지금 사업의 어떤 위치적인 영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대상 영역에 보면 사업의 영역이 전부 수도권 매립지의 운영에 관해서만 이제 대부분 다 명확하게 공사의 역할이라고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매립 기술에 대한 어떤 메탄을 회수하는 기술이라든지 침출수를 처리하는 기술이나 기타 등등 운영 관련 기술은 거의 세계에서 상당히 탑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매립지를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개도국이라든지 아니면 신남방 국가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다른 어떤 선진국에서도 사실은 그 매립지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있던 기술은 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어떤 노하우를 좀 참고해야 될 상황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공사법의 사업 범위에 그런 어떤 해외 사업이나 어떤 기술 이전이라든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서 그 해외에 있는 매립지를 실제로 이제 관리를 한다거나 운영을 한다거나 매립지를 어떻게 이제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진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정이 돼서 공사법에 좀 개정이 되면 수도권 매립지의 어떤 역할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떤 기대하는 어떤 요구 수준을 충분히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어지는 말로 국외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국가의 매립지에 MOU를 맺어서 그 계획을 수립해 준다거나 자문을 해 준다거나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단편적인 어떤 부분을 넘어서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아까 먼저 전술했던 공사법의 개정의 역할 분담은 이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국이라든지 여러 이제 신남방 국가들은 사실 매립지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어떤 선진화된 기술을 국가에 이제 도움이 되도록 도와준다고 그러면 국위 선양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큰 문제들 말고 어떤 이제 아주 마이너한 문제로 대체 매립지 같은 경우는 이 불연성,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에는 매립을 하고 그리고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매립지의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연성 폐기물은 먼저 최초에 재활용을 먼저 하고 그다음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한 후에 이제 불연물인 소각제를 이제 매립하는 걸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 소각제를 이제 묻게 되면 이 소각제의 속성이 일반 생활 폐기물인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항목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인 경우에는 이 소각제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나오는 항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배출권 거래제에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업장 폐기물의 어떤 이제 폐기물의 성상 구분이나 아니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매개변수 값들에 있어서는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좀 먼저 선도적으로 환경부와 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